60세 이상이라면 오늘부터 꼭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짧아지는 건 당연하다. 수면제를 조금씩 먹는 건 괜찮다라고 믿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수면제는 일시적으로만 도움이 될 뿐 장기적으로는 뇌를 무겁게 하고 기억력까지 약화시킵니다. 더 큰 문제는 습관이 무너져서 몸이 스스로 잠드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70세 이후 꼭 지켜야 할 숙면 수칙 5가지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 수칙을 지키면 수면제 걱정은 사라지고 당신의 뇌와 몸은 다시 회복의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이 영상을 중간에 끄신다면 10년 후 근육의 4분의 1이 사라지고 기억은 흐려지고 기운은 더욱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사실은 단순합니다. 잠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연구에서도 숙면을 지키는 노인들이 치매 발생률을 크게 낮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옛날 시골 할머니들은 수면제를 몰랐지만 오히려 더 잘 주무셨다는 겁니다.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활 속 단순한 수칙들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젯밤 당신은 몇 시에 잠드셨나요? 그리고 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이 단순한 질문에 답하지 못하거나 매일 달라진다면 그것이 바로 불면의 첫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수칙은 의학적으로도 입증되었고 동시에 전통적인 지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지키면 몸이 살고 기억이 살아나고 하루가 달라집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시면 당신의 밤이 달라지고 내일 아침의 기분이 달라질 것입니다. 먼저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여러분의 위치를 알면 제가 계절과 생활 습관에 맞는 구체적인 팁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수칙 바로 일정한 취침 시간 지키기입니다. 70세 이후 몸의 시계는 더욱 민감해집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생체 리듬, 서카디안 리듬이라는 내부 시계가 있습니다. 해가 뜨면 깨어나고 해가 지면 잠드는 이 단순한 원리가 수백만 년 동안 우리의 몸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노인들은 이 리듬을 쉽게 깨뜨립니다. 늦은 밤 TV 불규칙한 식사, 갑작스러운 낮잠. 이런 작은 습관이 결국 밤에 깊이 못 자고 낮에 졸린 악순환을 만듭니다. 많은 연구가 말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20% 낮고 기억력도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일정한 패턴이 몸 전체의 균형을 지켜주는 열쇠입니다.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한 장수 마을을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마을 어르신들은 대부분 저녁 9시 전후에 잠들고 새벽 5시 전후에 일어나셨습니다. 신기한 건 이분들이 수면제 없이도 7시간 이상 깊은 잠을 잤다는 겁니다. 비결은 화려한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생활 습관이 몸에 새겨진 덕분이었죠. 물론 학계에서는 논쟁도 있습니다. 노인에게 꼭 7시간 수면이 필요하냐, 아니면 5시간만 자도 충분하냐는 논쟁이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간의 총량보다 중요한 건 리듬의 규칙성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리듬이 같으면 뇌와 호르몬은 안정됩니다. 반대로 오늘은 밤 10시에 자고 내일은 새벽 1시에 잔다면 뇌는 혼란에 빠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몸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드는 규칙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혹은 그때그때 피곤하면 그냥 눕고 안 오면 늦게까지 깨어 계십니까? 실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불을 끄고 눕는다. 같은 시간에 알람을 맞추고 일어난다. 낮잠은 짧게 20, 30분 이내로만 한다. 이 작은 수칙만 지켜도 뇌는 다시 안정된 신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잠드는 시간이 짧아지고 깊이 자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면제는 약이 아니라 지팡입니다. 그러나 규칙적인 리듬은 다리 근육을 길러주는 운동입니다. 지팡이는 결국 손에서 놓아야 하지만 근육은 평생을 지켜줍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70세 이후 숙면의 첫 번째 열쇠는 리듬의 규칙성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어떤 음식, 어떤 차, 어떤 운동도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수칙은 밤과 낮의 빛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숙면을 지키는 데 있어 우리가 가장 자주 놓치는 요소는 바로 빛입니다. 젊을 때는 카페인을 마셔도 늦게까지 TV를 봐도 금방 회복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달라집니다. 뇌의 멜라토닌 분비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만 빛의 신호가 어긋나도 밤새 뒤척이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전등 불빛이 뭐 대수냐, 그냥 조금 밝을 뿐인데. 그러나 연구는 명확합니다. 침실 조명이 약간만 밝아도 뇌는 여전히 낮이다라고 착각합니다. 실제로 미국 시카고대 연구에서는 야간 조명이 있는 방에서 잠든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다음날 혈당과 혈압이 더 높게 나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불면증뿐 아니라 대사질환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아침 햇볕은 최고의 약입니다. 아침에 15분 정도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멜라토닌 분비가 조절되고 밤에 잘 준비가 시작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눈으로 들어온 빛만이 아니라 피부에 닿는 빛도 우리 몸의 시계를 맞춘다는 겁니다. 시골에서 밭일 하시던 어르신들이 도시에 와서 불면증을 겪는 이유도 바로 이 빛의 차이입니다. 학계에서는 아직도 논쟁이 있습니다. LED 조명 스마트폰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큰가라는 문제입니다. 일부 연구는 미미하다고 말하지만 제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들은 다르게 증언합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보던 날은 그날 밤 유독 뒤척였다고 말합니다. 이런 생생한 경험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밤에도 거실불을 켜둔 채로 주무시지 않으십니까? 혹은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습관만 고쳐도 수면의 질은 크게 달라집니다. 실천 팁은 단순합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거실불을 줄이고 따뜻한 정후빛만 사용하세요. 침실에서는 작은 스탠드조차 끄고 완전한 어둠을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커튼을 열고 햇볕을 쬐세요. 이 간단한 빛 관리만으로도 뇌는 이제 밤이구나라는 신호를 받아 멜라토닌을 분비합니다.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깊은 잠에 빠집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빛은 약보다 강한 수면제입니다. 다만 올바르게 써야 합니다. 다음 수칙은 저녁 식사와 음료 습관입니다. 숙면을 지키려면 입에 넣는 것부터 다시 살펴야 합니다. 잠 못 드는 밤의 원인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저녁 식사와 음료 습관입니다. 배부르게 먹어야 푹 잔다라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정반대입니다. 과식은 위와 장을 바쁘게 만들고 그 결과 뇌는 쉬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늦은 밤 라면입니다. 짭짤한 국물은 갈증을 유발해 밤새 화장실을 오가게 만들고 기름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숙면은 멀어지고 다음날 아침은 더 무겁습니다. 미국 수면재단 내셔널 슬립 파운데이션에서도 취침 전 과식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음료도 문제입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와 녹차, 심지어 초콜릿까지도 숙면을 방해합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6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오후 늦게 마신 커피 한 잔이 자정까지 뇌를 깨워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이 약해져 카페인을 더 오래 체내에 머무르게 한다는 겁니다. 즉, 70세 이후의 카페인은 30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알코올은 더 복잡합니다.
술 한잔 하면 금방 잠이 오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술은 잠을 빨리 오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깊은 잠, REM, 수면 간격을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술에 취해 잠들면 처음에는 잘 자는 듯 보이지만 새벽에 자주 깨고 아침에는 오히려 더 피곤합니다. 학계에서도 알코올과 수면의 관계는 계속 논의 중이지만 대체로 잠을 돕는 약이 아니라 잠을 망가뜨리는 독이라는 결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고 마셔야 할까요? 저녁은 가볍게 잡곡밥과 채소 단백질 위주로 드세요. 늦은 시간엔 과일 대신 따뜻한 허브차 카모마일, 라벤더를 권합니다. 우유 한 잔은 트립토판 성분 덕분에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질문을 드립니다. 어젯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드신 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만약 그것이 기름진 음식이나 단 음료라면 오늘 밤은 조금 다른 선택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결국 숙면은 특별한 약이나 기계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루 3끼의 선택 한 잔의 음료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4번째 수치까지 배웠습니다. 다음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풀어주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호흡법입니다. 70세 이후 숙면을 지키는 가장 부드러운 열쇠는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작은 의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 잠이 오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몸은 긴장한 채로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신경은 하루 종일 긴장을 쌓아두기 때문에 그 긴장을 풀어주지 않으면 밤새 뒤척이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잠들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도와 천을 자연스럽게 떨어뜨리고 뇌는 이를 이제 잠들 시간이라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한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의 질이 3초 이상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발끝 당기기 동작 하나만 해도 숙면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누운 상태에서 발끝을 위로 당겼다 내리는 단순한 동작인데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 다리에 쌓인 피로를 풀어줍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뇌파 검사에서 이 동작 후 잠드는 시간이 단축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도 있습니다. 운동이 잠을 돕느냐 아니면 오히려 방해하느냐는 질문이지요. 격렬한 운동은 잠을 방해할 수 있지만 저강도의 스트레칭과 호흡은 분명히 숙면을 돕는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호흡은 더 중요합니다. 깊고 느린 복식 호흡은 교감신경을 가라앉히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긴장 모드를 끄고 휴식 모드를 켜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런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코로 4초간 천천히 들이쉬기, 6초간 숨 멈추기, 입으로 8초간 내쉬기, 이렇게 468 호흡법을 5분만 해도 심장이 차분해지고 머리가 가벼워집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어젯밤 잠자리에 들기 전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시간을 가지셨나요? 아니면 TV를 끄자마자 바로 누워 머릿속이 여전히 분주한 채로 눈을 감으셨나요?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스트레칭과 호흡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약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시간 10분, 그리고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결국 숙면은 몸을 강제로 눕히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이제 쉬어도 된다고 느끼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아주 사소한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이제까지 5가지 중 4가지 수칙을 배웠습니다. 리듬빛 음식 몸풀기.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경고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수면제 남용의 위험성입니다. 수면제를 복용하는 노인 환자분들을 진료실에서 자주 만납니다. 처음에는 딱 일주일만 먹고 끊어야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어느새 그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며 평생의 습관이 됩니다. 수면제는 시작은 쉽지만 멈추기는 어렵습니다. 처음 복용할 때는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머리가 무거워지고 금세 잠이 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내성이 생깁니다. 더 많은 용량을 먹어야 겨우 잠이 오고 결국 몸은 스스로 잠드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의학적으로는 수면 유도 호르몬의 자연 분비 기능이 억제되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 안에 수면 스위치가 망가져 버리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부작용입니다. 미국 노인의학회 보고에 따르면 장기간 수면제를 복용한 노인들은 낙상 위험이 2배, 기억력 저하 위험이 1.5배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수면제를 드시다 새벽에 화장실 가다 넘어져 고관절 골절을 입으셨습니다. 그 후로는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한 번의 낙상이 삶 전체를 바꾼 사례입니다. 흥미로운 건 일부 연구에서는 수면제가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논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위험 가능성이 있다면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어제도 수면제를 드셨습니까? 그리고 그 약 없이는 잠들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경고 신호입니다. 물론 저는 절대 수면제를 먹지 말라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짧은 기간 꼭 필요한 순간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장기 복용은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규칙적인 리듬빛 관리, 저녁 습관 스트레칭과 호흡이 그 대안입니다. 실제로 유럽 수면학회에서는 생활습관 교정이 수면제보다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해 수면제는 땜질일 뿐이고 진짜 해답은 습관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수면제는 당신의 뇌를 잠재우는 약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습관은 당신의 뇌를 치유하는 약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위험 요소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많은 분들이 가볍게 여기는 잘못된 낮잠 습관입니다. 낮잠은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낮잠 습관은 밤잠을 빼앗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나는 낮에 졸리니까 잠깐 자는 것뿐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우선 낮잠의 길이가 문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낮잠이 30분을 넘으면 오히려 뇌는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려다 중간에 깨어나 혼란을 겪습니다. 그 결과 머리가 무겁고 밤에는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일본 도쿄 의과대학 연구에서도 60세 이상에서 1시간 넘게 낮잠을 자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밤잠을 방해하는 차원을 넘어 뇌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또한 낮잠의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오후 늦게, 특히 5시 이후에 잠들면 뇌의 리듬이 뒤엉켜 밤에 깊은 수면을 취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른 오후, 점심 식사 후에 짧은 낮잠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만 늦은 오후의 낮잠은 밤의 숙면을 앗아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스페인이나 남미의 시에스타 문화가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낮잠은 20분 내외의 짧은 휴식이었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잠시 눈을 붙이는 정도였습니다. 즉, 문화적으로도 낮잠은 길고 깊은 수면이 아니라 짧은 눈 휴식에 불과했습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은 있습니다. 어떤 연구는 낮잠이 혈압을 낮추고 심장 건강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조건이 있습니다. 짧고 규칙적일 때만 그렇습니다. 긴 낮잠이나 불규칙한 낮잠은 득보다 실이 큽니다.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내 낮잠은 20분짜리 휴식입니까? 아니면 1시간 넘는 깊은 잠입니까? 그리고 나는 오후 몇 시에 낮잠을 자고 있습니까?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낮잠은 오후 1시, 3시 사이 20, 30분 이내로만 가능한 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알람을 맞춰 깊은 수면으로 빠지기 전에 깨기. 이렇게 낮잠을 관리하면 밤잠은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방치하면 밤에는 눈을 뜨고 낮에는 졸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결국 낮잠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짧고 규칙적이면 약이 되고 길고 불규칙하면 독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행동이지만 사실은 불면증의 큰 원인. 바로 전자기기 사용의 함정입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누워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는 분, 혹시 당신도 그러신가요? 이제는 노인분들도 휴대폰을 생활 필수품처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불면의 원인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TV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은 우리의 뇌를 속입니다. 뇌는 여전히 낮이라고 착각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은 숙면을 유도하는 수면 호르몬인데 이것이 억제되면 쉽게 잠들 수 없습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2시간 동안 태블릿을 본 그룹은 책을 읽은 그룹보다 잠드는 시간이 2배 길어지고 숙면 시간이 30% 줄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노인의 눈은 젊은이보다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지는 못하지만 빛에 대한 민감도는 훨씬 높다는 점입니다. 즉, 같은 화면이라도 노인의 뇌는 더 크게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블루라이트의 영향이 과장된 것이 아니냐는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미미하다고 주장하지요. 그러나 저는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를 만납니다. 그분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잠들기 전 TV를 보면 그날은 꼭 새벽에 깨더라. 이런 경험은 연구보다 더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자는가? 아니면 눈이 감길 때까지 화면을 보고 있는가? 실천 방법은 단순합니다. 잠자기 최소 1시간 전에는 TV와 휴대폰을 끄세요. 침실에는 스마트폰을 두지 말고 알람이 필요하다면 작은 자명종을 두세요. 꼭 휴대폰을 봐야 한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모드를 켜두세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잠드는 순간까지 들고 있는 것은 휴대폰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건강입니까? 전자기기는 삶을 편하게 해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밤을 빼앗습니다. 70세 이후 숙면을 지키려면 이 유혹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제 9번째 수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적, 불안과 걱정의 덫입니다. 노인의 밤을 가장 괴롭히는 적은 어쩌면 음식도, 빛도, 약도 아닙니다. 바로 불안과 걱정입니다. 누우면 몸은 고요해지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더 분주해집니다. 내일 병원 예약은 잘 갈 수 있을까? 손주 학비는 어떻게 하지? 혹시 내가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잠을 밀어냅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수면센터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불면증 환자의 절반 이상이 과도한 걱정 때문에 잠들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숙면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지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걱정은 주로 밤에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다른 일에 집중해 잠시 있지만 밤에는 조용해지면서 억눌린 불안이 고개를 들기 때문입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야간인지 과활성, Nighttime Cognitive Hyperarousal 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뇌가 쉬지 못하고 계속 경계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걱정을 완전히 없애려 하지 말고 오히려 적어두라고 권합니다. 실제로 걱정 일기 Worry Journal을 쓰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숙면 시간이 늘어났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메모지에 걱정을 적어두는 순간 뇌는 이제 기록했으니 잠시 내려놔도 된다라고 안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뉴스를 보시나요? 혹은 손주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끝없이 곱씹으며 눈을 감으시나요? 그렇다면 이미 불면에 덫에 빠져 계신 겁니다. 실천 팁은 단순합니다. 잠들기 전 불안한 생각이 떠오르면 종이에 간단히 적으세요. 명상 음악이나 오디오북으로 뇌를 다른 곳에 집중시키세요. 저녁 시간에는 불안한 대화 대신 가벼운 이야기, 감사한 일을 떠올리세요.
결국 숙면은 단순히 몸을 눕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불안과 걱정을 침대까지 끌고 가면 아무리 좋은 음식, 좋은 습관을 가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4가지 나쁜 습관을 모두 보았습니다. 수면제, 낮잠 전자기기, 그리고 걱정. 이 모든 것을 피한다면 비로소 숙면의 길이 열립니다. 다음은 마무리 단계로 넘어갑니다. 숙면이 우리 몸에 어떤 놀라운 회복력을 주는지 따뜻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숙면은 몸과 뇌를 회복시키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잠은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아닙니다. 잠을 잘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회복 공장을 가동합니다. 첫째, 기억력과 뇌 건강입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필요 없는 쓰레기를 청소합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워싱턴대 연구팀은 숙면을 잘 취한 노인은 그렇지 못한 노인보다 뇌 속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 치매 원인 물질이 적게 쌓였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숙면은 곧 뇌 청소 시간입니다. 둘째, 면역력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면역세포 활동이 떨어져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반대로 숙면을 취하면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어 감기염증, 심지어 암세포 초기 단계까지 방어할 힘을 갖추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어떤 연구에서는 독감 예방접종 효과조차 숙면을 잘한 그룹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셋째, 근육과 심장 회복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하지만 숙면을 취하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근육을 보존하고 심장은 박동을 안정시키며 스스로 회복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잔 날은 다음날 기운이 넘치고 반대로 잠을 못 잔 날은 계단 오르기도 힘든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옛날 농촌 마을에서는 한잠 푹 자고 나면 병이 반은 낫는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니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숙면이야말로 몸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자연의 약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도 있습니다. 노인에게 숙면이 정말 필수인가, 얕은 잠이라도 충분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깊은 숙면을 취하는 노인과 그렇지 못한 노인의 건강 차이는 진료실에서 너무도 분명하게 보입니다. 기억력, 걸음걸이, 표정 모두 다릅니다.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어젯밤에 잔 잠은 단순한 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나를 회복시켜준 시간이었습니까? 숙면은 약이 아닙니다. 숙면은 몸과 뇌가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키는 5가지 수칙은 이미 배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로 향합니다. 오늘부터 이 수칙을 지키면 10년 후 당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숙면은 오늘 하루의 피곤을 덜어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밤의 선택이 10년 후의 삶을 바꿉니다. 지금 당신이 지키는 작은 습관 하나가 미래의 건강과 독립적인 생활을 결정짓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여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복용하셨죠. 하지만 어느 날 고관절 골절로 입원하면서 삶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원인은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을 가다 어지러워 넘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면제의 부작용이었습니다. 이후 그분은 지팡이에 의존하게 되었고 내가 가족에게 짐이 되었다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숙면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피곤해지는 게 아니라 독립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80세가 넘도록 스스로 장을 보고 손주를 돌보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간단했습니다. 수면제를 거부하고 매일 일정한 리듬을 지키며 밤에는 불을 끄고 저녁을 가볍게 하고 스트레칭과 호흡을 생활화하셨다는 겁니다. 이 단순한 5가지 수칙이 그분들의 자유로운 노후를 지켜준 것입니다. 학계에서도 점점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면은 장수의 열쇠다. 미국 노화연구소 보고서는 규칙적으로 숙면을 지키는 노인이 평균적으로 7년 이상 더 건강하게 산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덜 아프고 덜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10년 후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매일 약에 의존하며 무거운 몸으로 사는 삶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걷고 웃고 가족에게 힘이 되는 삶입니까? 그 갈림길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당신이 몇 시에 불을 끄고 눕느냐? 내일 아침 당신이 햇볕을 쬐고 일어나느냐? 이 단순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70세 이후 우리는 몸의 많은 것들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아직 지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숙면입니다. 숙면은 기억을 살리고 근육을 지키고 심장을 회복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5가지 수칙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일정한 취침 시간, 빛 관리, 저녁 식사와 음료 조절, 스트레칭과 호흡, 수면제의 올바른 관리. 이 5가지는 약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함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70세 이후 꼭 지켜야 할 숙면 수칙 5가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원리였습니다. 리듬빛 음식, 몸풀기 수면제 관리. 이 5가지는 특별한 약이나 기계보다 훨씬 더 오래 당신의 밤과 아침을 지켜줄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잠은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잠은 뇌를 청소하고 근육을 살리고 심장을 회복시키는 가장 완벽한 치료 과정입니다. 잠을 잘 자는 어르신의 얼굴에는 평온이 깃들어 있습니다. 반대로 불면으로 지친 얼굴은 항상 긴장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70세든 80세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규칙적으로 불을 끄고 눕는 순간 내일 아침은 달라집니다. 오늘 낮 햇볕을 쬐는 순간 뇌는 다시 리듬을 찾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꿉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께 같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수면제는 당신을 재우지만 습관은 당신을 살립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10년 후 의자에 기대는 노후를 살 것인지 아니면 똑바로 서서 걸으며 웃는 노후를 살 것인지 답은 분명합니다. 숙면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들은 5가지 수칙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그리고 스스로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내 잠을 지키겠다. 나는 내 몸을 살리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겠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수칙은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다른 시청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공유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